하얼빈 여행 때 먹었던 맛집들 영상입니다. 근데 솔직히 영상이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아무리 뒤져봐도 백종원 아저씨 픽이랑 비슷할 거예요. 레퍼런스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중국어 좀 하시는 분들은 따종디엠핑 어플로도 찾아보실 텐데 거기서 인기가 많다는 식당들도 어차피 백종원 수프파 픽이랑 비슷비슷합니다. 기존 레퍼런스들이 부족해서 새로운 맛집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영상이겠지만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이리저리 리뷰해보려고 해요. 한국에서 식당 리뷰하는 것보다 해외 식당 리뷰가 마음이 편한 게 훨씬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솔직해져 보겠습니다. 먼저 라오추지야. 하얼빈 여행 가시는 분들 100중 99는 이거 꼭 드실 거예요. 이거 안 드시는 분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꼬바로우의 원조집으로 알려진 곳인데 꼬바로우는 원래 한국에서도 맛있는 음식이고 중국에서 심지어 꼬바로우의 발상지라는 하얼빈에서 여기가 꼬바로우를 개발했다고 원조집까지 명확한데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라오추지아를 지도에 검색해보면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저는 중앙대가점으로 갔습니다. 여기 맞나 싶지만 3층에 있으니까요. 잘 올라가면 됩니다. 박물관처럼 해놨네요. 여기 웨이팅이 상당해서요. 웨이팅 걸어두고 어디 다녀와도 될 정도예요. 근데 중국어도 모르고 중국 어플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저는 그냥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앉은 자리입니다. 무난하죠? 여기는 꼬바로우의 원조집이기도 하지만 동북 지역 음식을 고루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문한 량피입니다. 이게 동북 음식이라 하더라고요. 청포묵 같은 거에 땅콩 소스인 즈마장 뿌린 맛인데 딱 그 맛이고요.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별 기대 없이 남들 다 먹는 것 같길래 주문한 메뉴인데 생각보다 훌륭했어요. 그리고 지삼선, 땅에서 나는 세 가지를 볶은 거예요. 감자, 가지, 피망. 딱 상상 가능한 중식 맛입니다. 이건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인 꼬바로우. 이건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먹는 거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먹는 거랑 많이 다르다는 평도 봤었는데 저는 아무리 음미해봐도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단맛보다는 신맛이 강조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도 이런 스타일은 있거든요. 여튼 하얼빈 자체가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꼬바로우를 먹으러 여기를 오는 것 자체는 추천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친절해서 좋았네요. 그 다음 집도 역시 백종원 아저씨가 소개했던 내장볶음집입니다. 가게 이름은 라오완 판관이고요. 관광지들이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중화 바로크 거리에서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관광 올 동네는 아니긴 해요. 일단 낡았고요. 한국 사람이라 하면 알아서 메뉴 뚝딱 해결해줍니다. 다들 똑같은 거 먹나봐요. 굉장히 서민스러운 자리입니다. 참고로 여기 옛날 중국이랑 똑같아서 현지인분들은 오셔서 담배 피면서 드셔요. 냄새에 예민하시면 좀 별로일 것 같습니다. 입구 쪽에 뭐 소스랑 마늘이랑 있고요.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신 메뉴가 나옵니다. 건두부 무침이랑 내장볶음이에요. 건두부 무침은 좀 차갑고요. 내장볶음은 따끈따끈합니다. 일단 이거 정말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제가 여행으로 또 일 때문에도 중국 여러 번 왔었는데 중국에서 먹었던 모든 음식 통틀어서 이게 가장 맛있습니다. 맵진 않고요. 매콤 정도입니다. 우리로 치면 신라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마늘도 같이 볶은 건지 향도 좀 있고요. MSG가 가득한 걸까 왠지 모르게 막 땡기는 맛입니다. 식감은 생각보다 질기거나 쫄깃한 느낌은 아니고요. 툭툭 끊기는 스타일이에요. 신라면 스프에 마늘 후레이크 좀 섞어서 기름이랑 볶으면 이런 느낌일까 싶은 맛입니다. 이건 정말 맛있게 먹어서 더 설명해보고 싶은데 비슷한 게 안 떠올라서 쉽지 않네요. 여튼 하얼빈 얼마나 가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꼭 가보세요.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나가면 중화 바로크인데 여기에도 훌륭한 집이 있습니다. 장바오푸라고 만두로 유명한 곳인데요. 현지인들에게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백종원 아저씨 픽이에요. 들어가면 만두 공장처럼 열심히들 일하고 계시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콜라랑 블루베리 주스 같은 거 시켰습니다. 이것도 다들 드시고 계시길래 따라 산 건데요. 블루베리 주스 맛입니다. 그리고 주문해서 나온 만두입니다. 왼쪽에 녹색 올라간 얼룩덜룩한 게 갈비만두고요. 오른쪽이 두부만두입니다. 이게 동북지역 만두라고 하더라고요. 두부만두라 하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갔는데요. 안에 이렇게 소가 다 두부입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두부가 생각보다 간도 아주 약간 돼 있어서 딱 슴슴하면서도 맛있게 먹을만 했고요. 만두빵도 맛있었어요. 처음에 이거 알아봤을 때 이게 맛있는 게 맞나 의심했었는데 정말 괜찮았습니다. 하얼빈까지 오셨다면 이것도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갈비만두는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아이였어요. 별로입니다.
갈비만두니까 뼈 있는 건 상관없는데 고기가 일단 너무 질기고요. 소스가 별로예요. 다 까맣게 타버린 양파 맛, 그을린 짜장 맛 그런 맛이에요. 저희는 여기서 만두만 먹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도 동북 음식으로 유명한 가게라 그런지 현지 분들은 다들 꼬바로우를 드시더라고요. 저는 라오추지아에서 먹어서 안 먹었지만 꼬바로우 진짜 좋아하신다면 같이 곁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라오창 춘빙입니다. 이 춘빙도 하얼빈 음식이래요. 봄을 맞이할 때 먹는 거라고 하는데 이때가 얼추 그런 시즌이긴 했어요. 영하 20도긴 했지만요. 여튼 이 라오창 춘빙도 지점이 여럿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는 중앙대가점으로 갔고요. 가게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좀 고급 식당 같아요. 음식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찍어본 접시. 이것저것 많이 시켜서 그런가 음식 나오는데 좀 걸렸어요. 가장 먼저 오리고기. 이거는 별로입니다. 확실하게 별로예요. 고기에서 약간 냄새도 나고요. 그래도 고기니까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리고 나온 돼지고기. 이건 맛있습니다. 짜장 맛이 좀 나는 돼지고기 볶음인데 이거 덕분에 춘빙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기들을 같이 싸 먹을 수 있는 춘빙. 이 또띠아 같은 게 춘빙이고요. 좀 더 얇고 투명한 이게 진빙입니다. 밑에 깔려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진빙이 더 맛있습니다. 깔끔하고요. 얇아서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스크램블 에그 같은 것도 시켰는데요. 이것도 춘빙에 넣어 먹는 거더라고요. 호텔 조식에서 먹을 수 있을 법한 맛입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채소가 너무 부족해서 주문한 숙주. 이거 메뉴판에서 이미지만 봤을 때는 볶은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데친 거더라고요. 그래서 풋내가 좀 있었어요. 그래도 춘빙에 싸서 먹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튼 이거 춘빙 보기엔 그냥 그래 보이고 구성도 단촐해 보이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가 정말 맛있었는데 냄새나는 오리 빼고 이걸로만 먹을 걸 그랬어요. 한국에서 여행 오신 어르신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을 정도로의 향이 없고 직관적으로 괜찮으니까요. 저는 여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식당이 깔끔한 건 덤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집인데요. 여긴 백종원 아저씨 픽은 아니고 따종디엠핑에서 알아본 샹허툰 띠에거툰이라는 집입니다. 중앙대가에도 있는데 저는 리츠칼튼에서 가까운 도시 중앙 쪽으로 다녀왔어요. 확실히 관광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인프라도 부족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라 정신없기도 했어요. 직원들도 중국말밖에 못해서 힘들었고요. 저는 중국어 잘하는 일행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없었다면 와서 음식 주문조차 못할 뻔했네요. 여기 이것저것 화려하게 뭐가 많은데 저는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해서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여기는 거툰이라고 커다란 냄비에 먹는 요리를 파는 곳이에요. 이것도 동북지역 음식이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날 소갈비로 시켰고요. 뭐 해산물도 되고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다 됩니다. 그냥 제일 비싸고 무난해 보이는 게 소고기라 그걸로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함정이 있는데 절대 2인분이 아닙니다. 대충 한 잘 먹는 남자 4-5명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듯한 양이었어요. 먼저 한국인이 신기해서 그런 건지 동북 음식이라고 죽 같은 걸 줬는데요. 밍밍한 숭늉인데 저 노란 건 눅눅한 과자 맛이었어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음식에서 방구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한 입 먹고 말았습니다. 계란 노른자 냄새 같긴 해요. 설마 음식에서 진짜 방구 냄새가 났겠습니까? 여튼 먼저 여기에 빨간 국물이랑 고기, 감자인 줄 알았지만 무, 이것저것 넣고요. 목이버섯 넣어주셨습니다. 이건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대기 중인 당면. 이거 조리하는 건 직원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다만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이거 다 나오고 찌는 데만 40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거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 다 먹고 있길래 이런 빵 같은 것도 시켜봤는데요. 맛있습니다. 바짝 구운 치즈빵 같은 맛이에요. 근데 이걸 다 고기랑 먹길래 어울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냥 따로 먹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래저래 직원이 다 잘 해주십니다. 그렇게 완성된 거툰. 맛은 갈비찜이랑 거의 같은데요. 아주 약간의 마라 맛이 있어요. 이게 안에 뒤져보니까 마라 맛을 내는 향신료인 화자오랑 마자오가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마라 맛이 강한 건 아니고요. 아주 옅게 있습니다. 먹을만해요. 무난한 갈비찜 느낌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또 추천하냐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가 관광지 구역이 아니라 그런지 다들 중국어밖에 못하는 것도 문제고요. 화려한 거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특출나진 않습니다. 그냥 경험 삼아 먹어보기 좋은 정도인데 제 생각엔 하얼빈에는 맛있는 게 많아서 굳이 이거 먹느라 시간 보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튼 이렇게 지난 하얼빈 여행에서 제가 다녀온 곳 중에서 좀 괜찮았던 곳들 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사실 하얼빈 맛집 영상을 지금 시점에 올리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겨울이 아니면 빙등제도 안에서 그닥 할 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얼빈 가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꼭 겨울에 가시길 바랍니다. 먹을 건 많긴 한데 확실히 할 건 없는 동네라 아쉬워요. 여튼 뭐 꼬바로 원조집 가보는 건 먹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혹할 만한 타이틀이긴 하니까요. 하얼빈 가셨다면 라오추지아는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김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